네, 저희 큰 그림 그려보는 시간인데요. 최태규 전문가 오늘 함께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약간의 힘 빠지고 있는 금요일장이라서 저희 시장에 대한 단속도 해둘 겸 여러 가지 이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대 지수가 다 음봉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거래소도 생각보다는 빠르게 상승폭이 축소가 되고 있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밑으로 빠졌는데도 외국인들이 안 움직이고 그렇습니다. 최근에 계속 저희가 변동을 많이 겪고 있잖아요, 전문가님. 그 이유는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일단 이러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시장의 가장 큰 악재는 너무 많이 올라왔다는 거죠, 시장이. 가격 부담을 드디어 인식한다는 말씀이세요? 지금 모든 경제 지표라든가 기업들의 흐름 봤을 때 네. 지금 시장이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은 절대 아니거든요. 결국 시장이 이제 유동성 하나만 가지고 지금 이렇게 끌어올리고 있는데 그러한 불안감이 녹아 있으면서 이제 시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식하시는 분들은 종목만 사서 수익 내면 되지 왜 시장까지 봐야 되나 이러한 의문점을 좀 가지실 수 있을 텐데 시장이 하락할 때는 2,200개가 넘는 상장 주식 중에 상승하는 종목이 어떨 땐 진짜 100개 미만도 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올라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시장이 상승하는지 하락할지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체크해야 되는데 자, 지금 시장 어떠한 요인을 우리가 체크하면서 시장을 봐야 될지 우리가 하나하나 좀 지켜보도록 하면은 결국 코로나19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동성이 있고 우리나라만이 갖고 있는 북한 리스크 요 세 개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앞으로 시장을 우리가 좀 봐야 될 텐데 자, 먼저 코로나19 이 확산세는 꺾어지지 않아요. 제가 의학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감히 말씀드렸던 게 코로나19는 잡히지는 않는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를 무시하고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렸는데 자, 이제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미국 같은 경우는 진짜 거의 뭐 후진국보다도 못할 정도로 늘어나고 있고 유럽 그다음에 남미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확진자가 늘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를 무시하고 상승하는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각국이 지금의 경제가 이렇게 하락하는 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 이거죠. 결국 코로나를 무시해서라도 경제를 제재를 활동을 재개함으로 인해 가지고 좀 살려보겠다라는 게 각국 정부 지도자들의 생각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이 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하락한다 그래서 그거를 시장의 하락 요인으로 지금은 볼 필요는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유동성이죠. 유동성 같은 경우는 잘 보시면 오늘 증시에 가장 뉴욕 증시가 반등했던 이유는 뭔가요? 이제 금융주 쪽인데 왜 금융주가 올라갔냐? 볼카 롤이라는 게 있어요. 볼카 롤. 이 규제를 완화한다. 은행들이 고위험 투자를 어느 정도 완화시켜 주겠다. 결국 주식 시장에 보다도 온기를 넣어 주겠다라고 하면서 오늘 미증시가 반등을 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러한 엄청난 경기 부양 이러한 것들이 꼭 좋은 거냐?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호불호가 있는데 뚝이 무너질 때 그냥 무너지나요? 작은 구멍이 결국은 뚝을 무너뜨리듯이 앞으로 다가올 큰 악재보다도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러한 불미스러움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10년, 11년의 장기 호황이 무너질 수도 있다라는 부담감이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움츠러드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북한의 추이 같은 경우는 김정은이 엊그저께 그랬죠. 군사행동 계획 보류지 취소가 아니거든요. 따라서 이 북한 문제는 뭐 당분간 크게 불거질 일은 없어요. 오늘 같은 경우 막 빅텍이 또 다시 올라가는 건 너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이지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대듯이 한번 올라간 거지 걔가 더 간다랑 아니면 북한에서 뭔 일이 있어서 올라가냐 그렇게 해석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차트 보면서 우리 시장 방향 한번 보면 자, 보세요. 지금 이 거래소 차트입니다.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엄청나게 올라왔는데 결국 뭔가 호재성 뉴스보다는 개인이 시장을 끌어올렸어요. 이거는 이전에 볼 수 없었죠.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하고 기관이 매도함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 풍부한 유동성이 이렇게 이끌어왔고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날 저점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은 결국
최소한 횡보 내지는 우상향하면서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는 시장의 꼭지를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하나는 미 대선까지는 시장 어느 정도 끌고 간다. 네. 두 번째는 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미 3대 지수가 2월 달에 고점을 돌파하면 3대 지수, 즉 나스닥은 이미 돌파했고요. S&P 500하고 다우가 이전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그 시점 역시 고점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자리니까 그때부터는 어느 정도 하방에 대한 그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 그 전까지는 일단은 시장이 횡보하면은 어느 정도 수익률 게임에서는 성공 확률이 높아요. 하락하게 되면 어렵지만 횡보 내지는 어느 정도 우상향할 때는 수익률 게임에서 이길 수 있으니까, 지금 뭐 거래소 같은 경우는 이런 모습이냐, 코스닥은 조금 더 탄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죠. 이전 고점 치고 갈 기세인데, 결국 지금 시장은 많은 위험 요인은 있지만 시장이 악재를 보기보다는 일단 긍정적인 측면을 찾으면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가 표면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조금 미지근한 게 환이 안정이 됐는데도 외국인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는 이유도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언제쯤이나 컴백해야 될지 살려면 어떤 게 좀 우리 시장에서 메리트가 필요할까요? 일단 네. 시장이 바닥에 왔을 때도 외국인이 안 샀는데 네. 지금 이 고점에서도 살 거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전처럼 뭐 환율이 약세 아니면 강세를 보이면서 뭐 1,200원 밑으로 오면 외국인이 들어온다, 그러한 메커니즘은 지금은 어느 정도 안 통해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지금은 굳이 현물 사가지고 이 고점에서 사가지고 가겠다라는 생각은 안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나라도 지금 상승장을 10월 달까지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4개월 동안 어떤 수익 내기 위해서 뭐 공격적으로 사게 되면은 개인들처럼 사는 게 아니잖아요. 네. 큰 구찌가 들어오기 때문에 또 팔 때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외국인은 제가 봤을 때 당분간 지금의 스탠스를 유지하는데, 최근에는 선물도 잘 안 사요. 그만큼 그렇더라고요. 좀 네. 부담감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안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악재무형 이제 막 그냥 올라가는 상승 이제는 조금 힘들 것 같다라는 관점에서 지금 이런 변동을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이것도 좀 악재가 될까 싶은데, 상원에서 홍콩 자치법을 통과를 시켰더라고요. 이제 하원 표결,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인만 있으면 발효가 되는 건데, 중국의 신경을 또 건드릴 만한 부분이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어떻게 보세요? 이 부분은 뭐 크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자, 잘 네. 보시면 일단 미 상원에서 이제 홍콩 자치권을 지지한 개인, 기관에 대해서 이제 제재를 부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네. 결국 미국 정부는 자치권 침해에 연루된 뭐 관료라든가 경찰들에 대해서 자산을 동결하고 또 미국 입국을 금지하는 그러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데, 결국 이제 트럼프한테 그 결정권이 있습니다. 자, 트럼프 겉과 속이 다른 인물인데 과연 여기에 있어서 중국을 더 압박할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아요. 가장 큰 신뢰를 볼 것 같으면 우리 6월 23일 날 화요일이었죠. 시장 급락했습니다. 그때 왜 급락했다가 바로 반등을 했냐면, 미국 그 경제 참모 하나가 미중 간의 이 무역은 끝났다. 갑자기 그런 그러죠?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미선물 급락 나오고 우리 시장도 하락하는데, 트럼프가 1시간 이내로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온전하다, 완벽하게 내가 온전하다. 언제 그랬냐 이렇게 했죠. 예. 결국 뭐냐? 트럼프한테 관심 있는 건 고용, 경제, 네. 주식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무역 분쟁이 잘못되면은 주식 시장이 엉클어진다는 걸 트럼프는 자꾸 경험하고 있고, 그동안에 그 제재로 인해 가지고 중국만 타격을 받았냐 그러면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도 타격을 많이 받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말로는 제재하면서 그 자기 그 표를 받기 위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중국이 미워도 본인의 지금 재선을 위해서 중국하고 크게 갈등을 안 만들 거라는 그렇죠. 거죠. 경제에 충격을 주는 거면 바로 얼굴색 바꾸면서 딴 말을 할 수 있는 게 트럼프이기 때문에 결국 제가 봤을 때 이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은 네. 크게 불거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만약에 재선되게 되면 그때가 가지고는 다시 막 억압하겠지만, 지금 현 단계에선 무역 분쟁을 불거지게 해가지고 주식시장 가뜩이나 위태위태한데 거기다가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은 없다라고 봅니다. 오늘 같은 경우도 결국 은행 쪽 제재를 완화시킨다라는 거는 지속적으로
증시를 부양하겠다라는 하겠다. 거거든요. 여기서 깨지면 자기 재선에 크게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가뜩이나 지금 그 뭐냐 투표율에서 떨어진다 이렇게 자꾸 나오고 지금 있잖아요. 바이든 후보가 50% 넘었더라고요. 그렇죠. 여론조사 결과가. 근데 바이든이 네. 잘해서가 아니라 트럼프가 지금 맞아요. 못하고 있고 경제가 안 좋고 이러다 네. 보니까 자꾸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언제든지 제가 바뀔 수 있어요. 그게 중간 표심이 아직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 트럼프 같은 경우 콘크리트 지지층이 있거든요. 네. 거기다 중간층만 살짝만 하면은 이전처럼 뭐 힐러리가 투표 당일날까지도 힐러리가 된다고 했지만 결국은 안 됐잖아요. 아, 맞아요. 지금도 네. 마찬가지. 바이든이 잘해서가 아니라 일단 어부지리로 표가 나타나는 부분이다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고 결국 관련돼 가지고 종목도 있긴 있어요. 뭐 미중 간의 무역 갈등 나오면 결국 히토류가 최근에 가장 거기 테마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티플렉스하고 네. 유니언 머티리얼즈인데 먼저 한번 티플렉스 차트 보시면은 많이 올라가고 최근에 조정 주고 나름대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반등 자리에 왔어요. 60일과 20일 평소 중간선에서 지지하면서 장대 양봉 나와줬죠. 그러면 자꾸 윗꼬리는 만들고 있지만 제가 봤을 땐 여기까지는 다시 올라갑니다. 추스리면서. 왜? 차트가 살아있으면 어느 정도 올라가려는 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유니언 머티리얼즈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더 강하죠. 이 종목 이전 고점 못 쳤기 때문에 이 고점에서 제가 봤을 땐 가기는 어렵고 이 중간 정도까지는 일단은 목표 잡으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에서 사신 분들은 조금 위험 관리가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이 장대 양봉 윗꼬리의 중간가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다음 이슈는 오늘 5G 얘기를 저희가 조금 심도 있게 해봤으면 좋겠는데 오늘 5G 상승의 의미가 있을 것인가 제가 앞에서 전략가들에게 많이 들어봤는데 거의 다 S라고 답을 드렸거든요. 네. 그리고 앞에서 봤던 미중 간의 갈등과도 이게 연관된 이슈가 아니겠습니까? 화해 반사이익을 실제로 삼성전자가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공급하는 쪽도 오늘 굉장히 강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대거 양봉 플레이 전문가님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도 좋은 뉴스가 나왔고 요번에 그 미국 쪽에서 그 인프라 투자 이거는 지난번에 한번 그 트럼프가 인프라 투자하면서 5G를 콕 집으면서 그때 한번 5G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근데 너무 시큰둥하다 말았죠. 그렇죠. 예. 결국 이거는 뉴스를 다시 재생산하는 겁니다. 네, 시장은 결국 돌아가면서 가는 거고 네. 5G 섹터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없다 그러면은 한 번 이슈로 끝나고 죽어버릴 텐데 이 5G나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미래 먹거리로 5년, 10년, 20년까지도 볼 수 있는 그러한 업종이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부각되는 건데 자 우리 정부 같은 경우도 기존 와이파이보다 5배 빠른 5G급의 와이파이 그러니까 6GHz 대역을 비대면으로 주파수를 공급하겠다 이러한 얘기를 하면서 결국 이러한 5G가 5배가 빨라지게 되면 미래 먹거리 측면에 있어서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최근에 BTS 같은 경우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몇백억 수익을 올렸죠. 네. 예, 오프라인 콘서트가 아닌 온라인 콘서트로도 그렇게 수익을 냈다는 건 결국 이러한 온라인 콘서트 아니면 컨텐츠 게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선점하겠다는 거고 이걸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앞서 나간다는 건 이들 5G 섹터는 더 커갈 수 있는 부분인데 거기다가 미국에서 그 인프라 투자 5G 쪽에 투자를 하면서 또한 화웨이를 배제하고 그다음에 삼성전자를 등에 업고 간다라는 건 관련된 우리 이 예하에 있는 종목군들이 어때요? 힘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서 오늘 관련된 종목이 강하게 올라갔는데 자 종목 중에서도 제가 그 당시에 그 많은 종목이 있지만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늦게 가고 있고 이러한 종목은 60일 이평선에서 횡보하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그랬는데 오늘 차트 한번 보면서 설명을 제대로 한번 드릴게요. 와, 20% 넘게 올라갑니다. 장중에는 25%까지도 슈팅이 있었어요. 엄청나게 올라갔죠. 와, 자,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5G 관련된 종목은 60선 위에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다른 종목들은. 근데 이 종목은 60일 이평선 밑에 있을 때 아마 이때쯤 제가 설명드렸는데 이 60일 이평선을 치고 올라가지 못하게 되면 결국 더 버벅대면서 갈 수밖에 없다. 네. 왜냐하면은
이 강한 매물대를 소화해 줘야 되거든요. 이 매물대. 어찌 보면 여기에 있는 한 달간의 매물,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한 달간의 매물,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뭔가 호재성 뉴스 아니면 시장에 부합하는 재료가 있어야 되는데 분명히 재료는 있는데 이 종목은 매물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이렇게 조정을 줬어요. 조정 줄 때 우리가 중요한 건 뭐냐면 밑에 거래를 보세요. 거래가 줄어들면서 조정을 준다라는 거는 개미들만 터는 겁니다. 개미 털고 오늘 갭 뜨면서 이렇게 강한 상승 나와줬죠. 자, 그러면 항상 제가 이야기하죠. 강하게 올라간 종목 쫓아가면 된다 안 된다? 네, 절대 안 돼요. 안 되고 결국 주식은 낚시라고 그랬어요. 낚시. 시장의 중심 섹터이면서 좀 덜 올라갔지만 분명히 올라갈 수 있는 실적과 기업 가치가 있는 종목이라고 그러면 기다렸다가 사자. 기다렸다가 사자. 제가 봤을 때는 이 장대 양봉의 중간값까지만 조정 나오면 가장 우리가 겁을 덜 먹었을 때인데 조금 더 내려왔죠. 그랬을 때는 마지막으로 이 장대 양봉의 시초가까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여기까지 안 내려오고 오늘 제대로 갭 떠서 가버렸죠. 서진의 경우 한 25,000원 라인 잡으면 될까요, 그러면? 그렇죠. 이 종목은 이제는 제가 봤을 때는 이 가격대를 좀 훼손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정도점. 네. 그래야지만이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는 게 빨라져요. 분명히 올라가는데 네. 얼마나 빨리 올라가냐. 속도. 그렇죠. 네. 오늘 윗꼬리가 많이 길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횡보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네. 예, 그러면서 또 쇼캔들 나오고 거래 줄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종목을 봐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5G 여기까지 정리하면서 큰 그림 마지막으로 잡아드리죠. 네, 시장은 죽지 않는다. 예, 다만 쉬면서 갈 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결국 지금 시장에 대해서 급하게 하락할 땐 겁먹지 말자. 결국은 올라간다라고 보고 최소한 시장이 하락장이 아니라 그러면 거기서 수익 낼 수 있는 종목은 충분히 많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상방을 의심하지 않고 네, 수익의 기회 저희 찾아보겠습니다. 이번 주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